극장가는 지금 전혀 다른 톤의 매너를 지닌 한국 영화 3편이 격돌, 조용한 3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성민, 조진웅, 김무열 주연의 범죄 스릴러 대회비와 진성규가 처음으로 단독 주연에 나선 스포츠 힐링물 카운트, 그리고 유연석, 차태현 등 인건과 댕댕이가 의기투합한 로드무비 멍뭉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장르도 소재도 다양하게 골라보는 맛이 있는 새 영화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회비. 야망과 욕망이 드글드글한 새 인물을 만났습니다. 해운대 토박이인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 누가 센지는? 조폭 사채업자 필도, 이거는 인자부터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예요. 원래 세상은 더럽고 1992년 부산 총선을 배경으로 한 영화 대회비는 해웅이 봉천을 코앞에 두고 순태에게 팽당한 후 홀로서기라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암투를 그립니다. 부동산 개발 대회비 문서를 입수한 해웅은 조직폭력배를 이끄는 필도와 손잡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데요. 의회의 선전으로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만 순태에게 발목이 잡혀 다시 추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해웅이 누굽니까? 나락에서 다시 기어올라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영화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정계, 조폭, 그리고 숨겨진 실세까지 각기 다른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 맞부닥치며 스파크를 일으켜요. 반전의 반전 스토리는 흥미롭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순간은 긴장감 넘치네요. 격변의 상황에서 요동치는 인물들의 감정 변화도 섬세하게 포착하여 장르적 재미를 충분히 갖춘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 사나이들의 의리, 욕망과 범죄, 정치인과 깡패라는 익숙한 조합에서 새로움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 배우들의 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진웅과 이성민 두 배우 모두 기존의 연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특히 이성민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 회장과 오버랩되는군요. 사실 진양철에 앞서 순태를 먼저 촬영했는데 말이죠. 다만 김무열의 연기 변신은 주목할 만합니다. 체중을 10kg가량 찌우고 부산 사투리로 자연스럽게 체화하여 완벽한 부산 깡패로 거듭난 그에게서 영화 정직한 후보에서의 코믹한 이미지나 넷플릭스 시리즈 신소년 심판에서 보여준 온정 넘치는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영화 악인전에 이원태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결정적인 카운터는 없지만 무공의 힐링 드라마 카운트. 진해의 한 고등학교 일명 또라이라 불리는 체육교사 시연. 사실 그는 아픈 과거사를 지닌 선생인데요. 과거 올림픽에서 복싱 금메달을 땄지만 편파 판정 수혜자라는 오명을 쓰고 권투기에서 배척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이 기억으로 인해 때때로 괴로워합니다. 영화 카운트는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선수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 스포츠 영화예요. 그는 판정승 논란으로 은퇴한 뒤 모교인 경남 진해중학교 체육교사를 부임해 후배 양성에 힘쓰다가 2001년 국가대표팀 코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 총감독을 역임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은 우연히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승부 조작으로 기권패를 당한 윤우를 발견합니다. 아내와 교장의 끈질긴 만류를 무시한 채 시연은 도끼만 남은 유망주 윤우를 주축으로 하여 복싱부를 창단하죠. 영화는 이들이 전국체전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려요. 사실 카운트는 전형적인 성장물의 흐름을 따르며 상당 부분 배우의 힘에 기댄 작품이에요. 영화 범죄도시 극한직업, 티빙 시리즈 몸값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연기파 배우 진성규가 첫 장편 주연을 맡아 제자로 분한 성유빈, 장동주, 김민호, 이용래 등과 합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깨지고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는데요. 솔직히 납작한 캐릭터, 뻔하고 단조로운 스토리, 심심한 개그 코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들의 호연과 우직한 스포츠맨 정신은 결국은 감동을 이끌어내고야 마는군요. 오랜 시간 복싱이 취미였던 진성규는 실제로 진해 출신이죠. 박시현 선수와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안정적인 연기로 중심을 꽉 잡아줍니다. 묵직한 카운터 한 방은 없지만 무해함과 진정성으로 중무장한 작품이에요. 더불어 흩날리는 벚꽃 아래 섀도우인 등 훈련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뭇 귀엽기도 합니다. 복수, 범죄, 막장으로 가득한 고자극 콘텐츠에 지친 잔잔한 힐링물을 찾는 분이라면 딱 이 영화가 제격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족, 설득력 있는 멍뭉이. 동생 같은 반려견 루니와 단둘이 사는 민수.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드디어 결혼하기로 합니다. 한데 곧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친이 개침에 반응하는 희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간 여친은 누니와 함께 만날 때마다 약을 먹고 있었던 거죠.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누니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고 사촌형 진국에게 SOS를 치는데요.
두 인간과 여러 멍뭉이가 동행하는 로드무비 멍뭉이는 영화 청년경찰 사자를 연출한 김주한 감독의 신작이에요. 가족 같은 반려견을 새로운 가족을 위해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주인공 민수가 결국 진정한 가족이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당위라는 사실을 깨달는 여정을 명랑한 터치로 그린 작품이죠. 두 형제는 개들의 이상향 같은 제주도 어느 집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하나둘 맺게 되는데요. 한적한 극도 한편에 밀봉된 박스 안에 유기된 4마리의 믹스형 강아지, 유기동물 보호소 안락사 직전의 개, 그리고 보신탕집에 팔려갈 예정인 민박집 개 등 제주도에 가까워질수록 민수네 패밀리는 그 인원이 점차 늘어만 갑니다. 나이든 청년인 두 형제 유연석 차태현의 티격태격 호흡과 개그 코드는 좀 유치하고 만듦새가 촘촘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주제를 나침반 삼아 충실하게 직진하는 영화는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이란 미덕을 지녔습니다. 두 형제의 현실 연기와 더불어 누니와 레이를 비롯해 등장하는 개들 본연의 행동과 반응 등 극적으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무리하게 우겨 넣으려는 시도가 없는 점이 편안한 관람을 이끕니다. 유치하면서도 소소한 웃음과 그 안에 스며든 메시지는 그 어떤 캠페인보다 강력하고 설득력 있어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자녀와 동반 관람하면 무엇보다 제격인데요. 다만 본격적인 여정에 오르는 건 중반부터라 예열이 좀 힘들긴 합니다.